아니, 형님, 그때 제가 여쭤봤었던, 아, 그 치조골골절? 네네네. 네. 그거 제가 영상 한번 찍으려고 하거든요, 형님. 말씀 듣고 찾아보니까 이게 치조골이 이게 하악골의 일부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하악골이랑 상악골이랑 둘 다 그쵸, 있고, 그쵸. 일부, 하악골의 일부. 일부인데, 이제 그 치아를 포함해 있는 조직. 그러니까 하악골의 밑에 쪽, 그러니까 선이 잘 부러지는 데는 이빨이 없는 쪽이 아, 보통 이렇게 부러지면서 그냥 버티칼, 네, 직각으로 부러지는데, 네. 휘거 같은 경우는 그냥 이게 파먹듯이 이제 치아를 세 개였나? 그때 기억이 잘 안 나. 세 개인가 네 개 이렇게 같이 세 개, 네, 맞습니다. 함몰되면서 안쪽으로 네. 들어가 버리는 아, 거니까. 그러면은 보통 이게 치조골보다 그 밖에 있는 그걸 하악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거기가 더 골절이 원래 잘 일어나나요? 보통 화학골이 잘 일어나. 아, 왜냐면 맞을 때 이빨보다는 이 앵글이라고 해서 그 각져 있는데 많이 아, 맞으니까. 이빨을 때리면은 보통 이빨이 부러지거나 막 그러는데 아. 그건 뼈가 같이 맞아서. 그럼 그 치조골 골절이란 건 의사 선생님의 이게 시선으로 보셨을 때 보통 이거는 어떨 때 일어나나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맞거나 뭐 넘어지거나 보통 맞는 경우, 국소적으로 맞는 경우. 아니면 넘어지면서 입을 벌린 상태에서 나무나 뭐 이런 철 같은 딱 부딪혀가지고 보통 위쪽이 깨질 때는 뭐 그런 식으로 깨지고 아래쪽 깨지는 경우는 뭐 거의 넘어진다기보다는 맞는 쪽이 가깝. 아, 사실 그렇게 깨지는 게 쉽지가 않은데 사실 그것도 지금 맞아서 깨진 게 아니라 이 쇼크 당해가지고. 그쵸, 쇼크 당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것도 참 신기해. 아, 성형외과 선생님으로 보셨을 때, 저희가 봤을 땐 다 끔찍한데, 형님들은 뵈면 그 사진을 보여드렸지만, 형님께서는 뭐 끔찍해 하시는 게 아니라, 이거는 치조골 골절이네 딱 하셨잖아요. 이게 부상이 막 심한 느낌이신가요? 의사 선생님 입장에서 아니면 뭐 되게 심한 케이스다 아니면, 아니, 근데 이런 건 뭐, 골절에 비해서는 그냥 일반적인 하악골 골절에 비해서는 그 심하다고는 볼 수는 없는데 일단 기능적인 면에서 이빨로 가는 이 루트, 이빨의 루트 이런 데가 부러져 버리면은 네. 혈류도 잘 안 가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빨 문제가 좀 생길 수가 있어서 기능적인 면에서는 사진으로 봤을 때는 그 잇몸은 붙어 있으니까 이빨을 제 위치에 맞춰놓으면 치조골도 같이 움직이니까 맞춰놓고 그다음에 고정 내진이나 뭐 철사 같은 걸로 고정해놓고 뭐 4주에서 뭐 6주 정도 놔둔 다음에 하면은 자동적으로 붙으니까 치조골끼리 붙으니까. 딴 데 골절되고 하면은 보통 붓기를 기부싸고 기다리거나 아니면 뭐 철심 이거 받거나 뭐 이렇잖아요. 바로 해야 되고, 혈류 때문에 바로 해야 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철심이라는 게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고정하는 건 티타늄 합금으로 고정을 하는데, 이 치조골은 얇은 뼈랑 치아가 나가기 때문에, 네. 고정할 공간이 별로 안 나오기 때문에, 이빨 자체가 이제 고정할 수단이 되는 거야. 이빨 세 개가 같이 붙어 있으니까, 그 이빨을 양옆에 정상적인 이빨에 딱 부목을 맞춰가지고 하는 거야. 그 부목 역할을 하는 게, 이제 레진이랑 이제 철사 같은 걸로 해서 안 움직이게만 그 자리에 갖다 놓으면 다시 붙으니까 뼈는. 이빨을 그렇게 정상으로 돌려놓으면 치조골은 좀 알아서 붙는 이런 형태. 그러니까 이빨이 제대로 가 있으면 치조골도 붙어 있는 한 프래그먼트니까 정복술이라고 하는데 정복술을 네. 치아를 위주로 해서 해놓고 그다음에 한 4주에서 뭐 길면 8주 놔두면 알아서 붙으니까. 근데 나중에 이제 밝힌 건데 그 비행기 타기 전에 호주에서 네. 그때 좀 치아 문제가 있었대요. 농양이 발전해서 그것도 약해졌겠네 치조골이. 보통이 10 중에 9.5였다. 그 경기 이긴 다음에도 몇 주 후에 또 추가 수술 받았다. 뭐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이게 영향이 좀 많이 있는 건가요? 앱세스나 이런 게 있으면 아무래도 조직이 약해지니까 더 잘 부러지지. 그러면은 치조골이 원래 약해져 있는 상태였던 거네요. 그러니까 만약 농양이 있던 게 그 앞니에 쪽이었다면 더 그렇지. 형님, 그럼 이렇게 턱에 초크를 걸어가지고 이게 치조골 골절이 일어나는 게 일반적으로 되게 조심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인가요? 내가 봤을 땐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입을 벌리고 그러면은 그럴 수도 있지만 보통 그런 경우에는 입을 벌리고 있다. 그러면은 쪽이 더 나갈 것 같은데 위턱에 있는 치조골이. 왜냐면 위턱에 치조골이 앞쪽에 있으니까. 근데 이번에 초크 걸린 게 목을 걸려다가 위에 걸렸으니까 쉽지가 않은데 어쨌든 뭐 이빨 쪽에 그 압력이 걸려서 이빨이 부러지기보다는 같이 물려서 나간 거니까 이빨 자체는 되게 튼튼하니까 주먹 때리다 보면 이제 너클 쪽으로 딱 때리면은 국소적으로 충격을 가해지는데 조르기 할 때는 넓게 압박을 주니까 뭐 가능할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처음에 이게 사진이 나왔을 때 잇몸이 무너지면 선수 생활이나 일반 생활도 안 될 거다 이렇게 막 걱정하는 그런 그건 분들이 많았거든요. 잇몸의 문제가 아니라, 만약 치조골이해서 그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치조골 골절 되면은 이제 혈류가 안 가는 경우에는 이제 이빨이 조금 못 쓰게 되는 경우도 있고 막 그럴 수가 있는데, 만약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나중에 임플란트를 하면 되는 거니까 전혀 문제는 없지. 무너진다는 거, 잇몸은 찢어진 거지. 그렇군요. 잇몸 뼈를 얘기하는 거겠지? 네. 벨랄 무하마드라고 연말에 나오려다가 빠졌는데 골수염에 걸렸다고 어느 골수염? 발가락이더라고요. 골수염은 진짜 네. 안 나. 아, 그래요? 뼈라는 조직은 원래 감염에 되게 정황성이 큰 조직인데, 근데 만약 그게 어느 원인이든 뭐 다쳐가지고 거기에 균이 들어가서 골수염이 생기든, 뭐 수술을 받다 골수염이 생기든, 골수염이 걸리면은 항생제 치료를 진짜 몇 달 동안 해야 돼. 얘기하더라고요. 보니 팔에 응, PICC 라인을 삽입해서 네. 항생제 치료를 하고 있다. 그거를 SNS에 올리고 빠졌거든요. 계속 해야 돼, 골수염. 그래요? 낫기가 되게 힘들어. 걸리기도 그래요? 어렵지만, 한번 걸리면 낫기가 되게 힘들어. 이건 잘 안 걸리는 거예요? 네, 잘 안 걸리죠. 이것도 찾아보니까 보통은 이렇게 외부 감염면 황색 포도구균이 이렇게 맞아요. 보통 될 거라고 하는데 외부에서 이제 다쳐가지고 거기에 약간 상처가 있었는데 그게 네. 뼈 골절이나 이런 데까지 돼 있었으면은 뼈로 침투해가지고 이렇게 될 수는 있는 거. 그 봉화지겸, 연주지겸 같은 것도 사실은 같은 거잖아요. 그쵸? 맞아. 그거는 이 지방 조직에 생긴 거고. 근데 형님 말씀하신 대로 골수염까지 가는 경우는 되게 드문 거죠? 엄청 드문, 엄청 드문. 그러니까 그 봉화지경이란 결국에는 뼈 이외에 연부 조직이 생기는 거잖아. 그러니까 보통은 뼈에는 걸리진 않는다고 잘. 뼈에 침투하기가 힘들어, 균이. 그래서 그냥 지방 조직에서 염증만 좀 있다가 뭐 네. 말고 생기면은 일단 낫기도 되게 힘들어. 혈류도 안 좋으니까 뼈는. 포도상구균 이게 좀 요새 팬들 사이에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원래는 그 우리 피부에도 있고 뭐 어디에도 있는 건데 안쪽에 원래 있던 것이 아니라 딴 데 가면은 이제 감염원이 돼버리는 거지. 원래 있던 곳에 있으면 상관없는데 없던 곳에 가면은 얘가 병균처럼 돼버리는 거지. 그 중에서도 MRSA라고 해서 메티실린이라고 페니실린 계열에도 안 듣는 내성이 있는 게 되게 많아요. MRSA. 병원 같은 데는 진짜 많고. 일반적인 포상균이다 그러면 항생제 잘 낫는데 MRSA가 들어가 버렸다. 그러면 이제 낫기 더 힘들어지는 거지. MRSA면은 먹는 치료제는 없고 방코마이신이라고 주사밖에 없어. 방코마이신이라는 약은 먹으면은 흡수가 안 돼서 주사로만 맞아야 이게 알겠습니다, 형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거. 도움이 되나 모르겠네. 너무 이거 도움 많이 돼서 잘 정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형님. 고맙습니다.